번째 문제에서는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를 다뤘고, 이제 두 번째 문제에서는 GCD를 다뤘죠. 최대 광학수를 어떻게 구하는지, 유클리드 호재법에 대해서 다뤘고, 그리고 또 오일러 P함수에 대해서 다뤘죠. 오일러 P함수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오일러 P함수를 직접 계산할 때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오일러 P함수를 구하는 공식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각각 다 불명확한 점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언제든지 질문을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또 저기 유튜브 댓글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질문은 항상 슬랙으로 해주세요. 그 중급방, 그 슬랙 방에다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58분이 됐기 때문에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나타냈잖아요. 퍼센트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냈어요. A를 C로 나눈 나머지는 스몰 a다. B를 C로 나눈 나머지는 스몰 b다. 그런데 A 더하기 B를 C로 나눈 나머지가 같았고, 얘가 뭐랑 같았어요? 스몰 a랑 스몰 b를 더해서 C로 나눈 나머지랑 동일했어요. 얘랑 동일했습니다. 동일했어요. 그럼 이 동일성을 어떻게든 뭔가 수학적 기호로 적을 수가 없을까? 좀 더 깔끔하게. 뭐 이렇게 적어도 되죠. 동일하다니까. 근데 좀 더 깔끔하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동 산술, 모듈러 아리스메틱이라는 것을 정의할 거예요. 그래서 얘 정의는 어떻게 되냐? 정의를 안 써놨네 내가. 그래서 A랑 B랑 아까 그 B랑은 좀 다른 A랑 B예요. A랑 B랑 같다고 할 거예요. 우리 모듈러 아리스메틱 상에서 같다고 할 거예요. 왜 같냐? 일단 나머지 연산이 뭔지부터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 연산이 뭐냐? 시계를 하나 생각해 봅시다. 시계. 좀 모양이 이상하네. 0시가 아니고 여기 1시, 2시, 3시 이런 식으로 문자판이 있죠. 6, 7, 8 해서 10일까지 있는데 원래 시계라면 12가 적혀 있어야 돼요. 그쵸? 12가 적혀 있는 칸에 0이라고 적겠습니다. 왜냐? 컴퓨터 과학과니까 우리는 다 0부터 수를 세는 데 익숙해져 있죠. 그래서 10이라고 쓰지 않고 0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오늘 수업이 20시부터 시작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거 이 시계가 나타내는 진짜 20시에 대한 시각을 살펴보면 그 시계는 뭘 가리키고 있냐면 8이라는 수를 가리키고 있을 거예요. 그쵸? 8이라는 숫자를 가리키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시계의 입장에서는, 이 시계 나라에 있는 이 시계 수들의 입장에서는 8이든 20이든 전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두 개가 같아요. 8도 8이라고 나타내고 20도 8이라고 나타내지는 겁니다. 이 시계 나라에 있는 시계 입장에서는 8과 20이 같은 거예요. 그럼 8하고 20만 같냐? 28도가 아니고 32도 동일하겠죠. 20시에서 12시가 지났어요. 12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면은 32시간이라고 표시할 수 있겠죠? 물론 이렇게 표시하진 않습니다만. 그러면은 이 시계 나라에 있는 시계 입장에서는 얘랑 다 8이에요. 구분할 방법이 없어요. 뭐 구분하지 않아도 돼요. 시계니까. 어차피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6시였는데 지금 여기서 10시간이 지났다. 그러면 16시가 되죠. 그런데 이거를 시계 나라에 있는 시계 입장에서는 여기 시침이 4에 가 있도록 이렇게 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16이랑 4랑 동일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이 시계 나라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일반적으로 12개의 숫자가 적힌 시계가 아니고 K개의 숫자가 적힌 시계를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 K개의 숫자가 적힌, 즉 0에서부터 K-1까지의 숫자가 적힌 시계의 입장에서는 이 시계 나라에 사는 수들 입장에서는 0시나 K시나 2K시나 3K시나 다 똑같아요. 왜냐? 시침이 0에 가 있을 것으로 표기가 될 테니까. 또 1시랑 K 더하기 1시, 2K 더하기 1시 이런 애들도 다 똑같을 거예요. 시침이 여기 가 있는 걸로 표기가 될 테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똑같다 라는 거를 좀 더 수학적으로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K개의 숫자가 있는 시계 나라라고 생각할게요. 다시 말해서 K는 고정값입니다. K는 고정값이에요. 만약에 A-B를 K가 나눈다. K가 A-B를 나눈다. A-B가 K로 나눠 떨어진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부터 A랑 B랑 같다. 어디서? K개의 수가 적힌 시계 입장에서. 이 시계 나라에서는 A랑 B랑 동일하다 라고 적습니다. 이렇게 적을게요. 이 모드라는 거는 모듈러의 줄임말인데 그냥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K나라. K개의 수가 있는 나라에서는 A랑 B가 동일해요.
언제? A-B가 K로 나눠 떨어질 때. 아까 봤죠, 여기? 3K랑 4K랑 동일해요. 시침이 0에 가 있는 걸로 표기가 될 거예요. 그쵸? 4K에서 3K를 빼면 K죠? 그래서 K는 K로 나눠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3K랑 4K랑 동일하다. 어디서? K 나라에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뭐 K가 지금 변수니까 약간 안 와닿으실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진짜 숫자로 써볼게요. 예, 숫자가 3개밖에 없어요. 0, 1, 2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 식의 나라에서는 7이랑 뭐랑 동일하죠? 4랑 동일합니다. 7이랑 1이랑 동일해요. 213이랑 뭐랑 동일해요? 3168이랑 동일합니다. 언제? 숫자가 3개밖에 없는 식의 나라에서. 이 숫자들이 전부 다 동일해요. 이 수들이 전부 다 동일합니다. 예, 이 기호의 정의 이해되셨나요?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해주세요. 예, 그러면은 이 기호를 이용해서 간단한 성질을 좀 알아낼 수가 있는데 무슨 성질을 알아낼 수가 있냐? 아까 앞에 문제에서 봤던 나머지 문제에서 봤던 성질들을 제가 그대로 이끌어내 볼게요. 현실 세계에서는 A%C가 스몰 a라고 했었고, 아이고 죄송해요. 스몰 a라고 했었고 B%C가 스몰 b라고 했습니다. 그 다시 말해서 얘는 시계 문자가 적힌 시계를 생각해보면 시계 수로 이루어진 시계 나라를 생각해보면 라지 a는 스몰 a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걸 유식하게 합동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법 C에 대해서 합동이다. 법 C라는 거는 C의 나라에 있는 법인 거죠. 예, 법 C에 대해서 합동이다. 라지 a와 스몰 a가. 스몰 b도 법 C에 대해서 라지 b와 합동입니다. 그런데 아까 현실 세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A 더하기 B의 나머지랑 스몰 a 더하기 스몰 b의 나머지랑 동일했죠? 그러면은 얘를 그대로 C 나라, C개의 숫자가 있는 C개 나라로 옮기면 A 더하기 B가 A 더하기 스몰 b랑 같다, 합동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곱하기도 동일하게 성립을 했죠. 그래서 A, B 얘네들끼리도 동일하다. 언제? 이게 합동이고 이게 합동이면 이렇게 동일하다. 즉 현실 세계에 있는 수 A랑 B를 일단 먼저 시계 나라로 옮겨요. A랑 B로 옮겨요. 현실 세계에서 덧셈을 하고 싶어요. A 더하기 B를 했어요. 곱셈을 하고 싶어요. A 곱하기 B를 했어요. 이 결과를 시계 나라로 옮기면 그냥 시계 나라로 옮긴 이 작은 친구들을 여기 시계 나라 안에서 덧셈과 곱셈을 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얻는다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곱셈 덧셈을 하고 시계 나라로 옮기고 싶어요. 그러면 굳이 현실 세계에서 안 해도 돼요. 처음부터 시계 나라로 가요. A랑 B, 작은 A랑 B로 바꾸고 시계 나라로 간 다음에 이 시계 나라에서 덧셈과 곱셈을 한다. 그러면 현실 세계의 이 값과 이 값이 동일해지더라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아주 간단한 성질인데 되게 놓치기가 쉬워요, 이 성질. 예, 뭐 이럴 때 쓸 수 있어요. 213 더하기 3168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냐?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냐? 이런 문제를 풀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를 귀찮게 더할 게 아니고 얘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인지 생각해요. 0이죠. 얘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인지 생각해요. 0이죠. 그럼 얘네 둘끼리 더해서 그냥 0이야 라고 대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아주 간단한 성질이었습니다. 예, 다시 써볼게요. A 더하기 B가 아니지, 죄송해요. 라지 A랑 스몰 A랑 합동이라면 법 C에 대해 합동이고 라지 B랑 스몰 B랑 법 C에 대해서 합동이라면 A 더하기 B 라지끼리 더한 거랑 스몰끼리 더한 것도 합동이고 모드C 안 적을게요, 귀찮으니까. 그 다음에 얘네 둘끼리 곱한 게 얘네 둘끼리 곱한 거랑 같다. 예,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이거라면 이거이다. 이런 성질이 예, 만족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까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쵸? 보일 수가 있었죠? 자, 그러면 이 시계 나라에 있는 수들로만 덧셈과 곱셈을 했을 때 현실 세계에 있는 덧셈과 곱셈이랑 잘 대응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다시 말해서 시계 나라에서 덧셈한 결과, 시계 나라에서 곱셈을 한 결과는 아주 현실 세계랑 아주 잘 맞아떨어져요.
그러니까 덧셈도 잘 정의가 돼 있고 곱셈도 잘 정의가 되어 있는 거죠. 몇 개의 수들에 대해서 C개의 K개의 수들에 대해서 0부터 1, 2, 3, K-1까지의 수들에 대해서 이것들이 잘 정의가 돼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우리는 법 3이면 1, 0, 1, 2에 대해서 잘 정의가 돼 있어야 되는데 우린 213 이런 걸로도 했는데요. 그런데 시계 나라에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0이랑 213이랑 같은 수예요. 같은 수잖아요. 그러니까 213에서 한 게 아니고 우리는 시계 나라에서 0이라는 숫자로 계산을 한 겁니다. 즉 수가 K개 있을 때 여기서 덧셈과 곱셈이 아주 잘 정의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현실 세계에 있는 거랑 똑같이 덧셈 곱셈 하면 되거든요. 나머지를 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유식하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 0부터 K-1까지의 수, 즉 K로 나눈 나머지들이죠. 얘네들이 가환환을 이룬다 라고 우리가 유식하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가환환이 뭔지 몰라요. 그냥 유식하게 가환환을 이룬다 라고 하면 어디 가서 유식해 보입니다. 이렇게 꼭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나머지들이 가환환을 이룬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 가환환을 이룬다에는 어떤 뜻이 들어있냐, 더하기랑 곱셈에 대해서 잘 정의가 된다. 덧셈, 곱셈에 대해서 잘 정의를 할 수 있다 라는 뜻이 가환환을 이룬다 라는 뜻이랑 동일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랑 얘에 대해서 잘 정의할 수가 있으면. 추가로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성질은 뭐냐, 덧셈에 대해서도 결합법칙, 교환법칙이 성립하죠. 결합, 교환 성립하죠. 곱셈에 대해서도 결합법칙, 교환법칙이 성립합니다. 덧셈에 대한 항등원 존재해요. A 더하기 0은 A입니다. 덧셈에 대한 항등원 존재하죠. 곱셈에 대한 항등원 역시 존재해요. A 곱하기 1은 A입니다. 법 C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에 진짜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 현실 세계의 덧셈이랑 곱셈이랑 전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잘 정의되어 있다. 덧셈과 곱셈이 이 나머지들에 대해서 잘 정의되어 있다. 이 시계 나라에서도 덧셈이랑 곱셈은 잘 수행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가환환을 이룬다. 이거 환이 뭐냐면 고리라는 뜻이에요. 고리라는 뜻이에요. 이거 시계 고리잖아요. 이렇게 고리잖아요. 고리를 이루잖아요. 이거 환이에요. 환. 그래서 우리가 시계 나라는 가환환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가환환 빼고. 이거 이해 안 하셔도 돼요. 이거 빼고 혹시 모르는 거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그 합동이 뭔지, 모듈러가 뭔지, 모듈러 K에서 A랑 B가 합동이다 라는 게 도대체 뭔 뜻인지 알았습니다. 이제 이걸 이용해서 다른 문제들을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문제는 이거입니다. 여기 모듈러 나오죠? 방금 저희가 정의했던 이제 그 모듈러가 맞습니다. 이 문제를 한번 읽고 어떻게 풀어야 할지 생각을 해보세요. 문제가 좀 기니까 1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시작. 한번 수들에 대해서 좀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n이 7이고 a가 4일 때는 어떻게 되지? 이런 거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고. 문제를 좀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수 A가 주어지고 N이 주어져요. 그러면 이때 Zn이 0에서부터 n-1까지 정수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수를 n개 가지는 시계 나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 1, 2 해서 n-1까지 이런 시계 나라에서 생각을 합시다. 그리고 시계 나라에 있는 수 A가 주어져요. 아이고, 왜 이래? 시계 나라에 있는 수 A가 주어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때 어떤 수 B가 존재해서 A 더하기 B가 0이라면, 0과 합동이라면 우리가 B를 A에 대한 A의 덧셈력 이다 라고 합니다.
또 A 곱하기 B를 해서 얘가 1이라면 여기 C네. 죄송. A 곱하기 C를 해서 식의 나라에서 1이랑 똑같다. 그러면 얘는 C를 우리가 A의 곱셈역 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A가 주어지면 A랑 N이 주어지면 덧셈역과 곱셈역을 각각 찾으세요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7이랑 4일 때 한번 해볼까요? 4가 주어졌어요. 4에다가 어떤 수를 더해야 0이 될까요? 식의 나라에서 7짜리 식의 나라에서 어떤 수를 더하면 0이 될까요? 4에다가 0, 1, 2, 3, 4, 5, 6 이런 식의 나라에서 4에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얼마를 더해야 0이 될까요? 답은 하나, 둘, 셋, 3이죠? 그래서 4의 덧셈역은 마이너스가 아니고 3입니다. 죄송해요. 3칸 가면 0이 되니까. 곱셈역은 어떨까요? 4에다가 어떤 수를 곱해야 1이 될까요? 모드 7에서 법 7에서 어떤 수를 곱하면 1이 될까요? 직접 해볼게요. 이 물음표가 1이 되면 안 되죠. 여기 4니까. 2가 되면 8이니까 되네요. 물음표는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2 말고 다른 수도 존재할까요? 4 곱하기 3은 12. 안 되죠. 4, 4는 16. 안 되죠. 4, 5, 20. 안 되죠. 4, 6에 24. 안 되네요. 7부터는 다시 0이랑 동일해지니까 할 필요가 없죠. 7부터는 여기 식의 나라에 존재하지도 않아요. 7부터는 그냥 0, 1, 2, 3 이거랑 똑같으니까 곱셈이니까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7부터는 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2가 4에 대한 곱셈역이 되는 거죠. 네, 혹시 문제 이해 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그래서 덧셈역을 구하는 방법. 어떤 수 A랑 N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A 더하기 얼마를 해서 얘가 0이 나올 것이니 이때 이 물음표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덧셈역을 구하는 방법. 이 덧셈역은 생각보다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양변에다가 n-a를 해봅시다. n-a. 여기다가 양변에 n-a를 더해 볼 거예요. n-a를 더할 거예요. 근데 이때 더하면 뭐가 좋냐? 더한다고 해서 우리가 덧셈이랑 곱셈을 현실 세계랑 똑같이 정의를 하면 된다고 알 수 있었으니까 더한다고 해서 이 등식이 깨지지가 않아요. 계속 성립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직접 더해보면 n-a 더하기 물음표 더하기 n-a는 n-a와 합동일 것이다. 모듈러 n에서. 그러면은 덧셈에 대해서 아까 결합법칙이 성립한다고 했죠. 그러면은 좌변은 얘랑 날아가니까 n 더하기 물음표가 되겠네요. n 더하기 물음표는 n-a랑 합동일 것이다. 모듈러 n에서. n은 그냥 모듈러 n이니까 사실 없는 숫자 0이랑 똑같은 취급을 하면 되죠. 그래서 얘는 물음표가 n-a가 됩니다. 모듈러 n에서. a가 0에서 n 사이의 수라고 했으니까 n-a를 해서 얘를 0에서 n-1 사이의 숫자로 맞춰주면 우리가 물음표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직접 해볼까요? 아까 7이랑 4였죠? 4는 7 아이고 죄송합니다. 4의 덧셈역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물음표는 덧셈역은 7-4랑 동일하다. 얘는 3이죠. 그래서 물음표가 3이 됩니다. 덧셈역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곱셈역은 어떻게 구할까요? 곱셈역 a 곱하기 물음표를 했는데 얘가 1이래요. 모듈러 n. 이거 아까랑 같은 방법을 쓰려고 했더니 어떤 수가 a랑 곱해서 사라지는지 이런 거를 우리가 알 방법이 지금 전혀 없어요. 지금 그쵸? 어떤 수가 a랑 곱해서 사라지지? 그 수를 지금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구하지? 뭔가 여기서 막혔어요. 일단 막혔어. 어떤 수가 a랑 곱해서 1이 될까? 이 수를 언제나 찾을 수가 있을까? 이게 문제예요. 덧셈역은 쉽게 할 수 있었는데 곱셈역이 약간 어렵네요. 곱셈역은 어떻게 구할까요? 그런데 그 전에 곱셈역이 도대체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지금 곱셈역을 구하려고 하는데 이거 곱셈역이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왠지 멋있어 보여요. 어딘가에는 쓸 것 같잖아요. 곱셈역. 얼마나 멋있어요. 이름이.
멋있어 보이잖아요. 어딘가에는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도대체 어디다가 쓸 수 있을까요? 이 곱셈력이라는 친구를 도대체 어디다가 쓸 수 있을까요? 예, 그거를 다음 장에서 일단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진짜 곱셈력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아까 시계나라의 연산을 그대로 생각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이 시계나라에서 현실세계와 똑같은 덧셈 그리고 곱셈은 잘 정의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일단은 뺄셈은 아까 보셨듯이 a-b는 a-b랑 동일한데, 이 이유는 이 양변에다가 플러스 라지 b 플러스 스몰 b를 하면 얘가 날아가고 얘가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얘가 현실 세계에서 이항이 된 것과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사실 뺄셈에 대해서도 잘 정의가 돼요, 이 모듈러 연산이. 그런데 중요한 건 나눗셈에 대해서는 잘 정의가 안 됩니다. 이거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나눗셈에 대해서 잘 정의가 안 되는데 그거를 한번 알아볼게요. 예. 33이랑 22랑 모듈러 3에서 동일하죠? 구라죠. 죄송해요. 모듈러 11에서 동일하죠. 예. 33이랑 22랑 모듈러 11에서 동일합니다. 그러면 모듈러 11에서 동일하고 그 다음에 또 11과 11은 모듈러 11에서 동일하죠. 그럼 얘네 두 개 나누고 두 개 나눈 것도 모듈러 11에서 동일하냐? 아니죠. 33 나누기 11은 3이고 22 나누기 11은 2죠. 얘네들이 모듈러 11에서 동일할 리가 없죠. 네, 그래서 나눗셈은 이 모듈러 연산에서 잘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전에 현실 세계에서 덧셈하고 싶고 현실 세계에서 곱셈하고 싶으면 일단 시계나라로 옮긴 다음에 그 다음에 덧셈 곱셈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러면은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겠죠. 아, 그러면 좋아, 덧셈 곱셈, 사실 뺄셈도 이제는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뺄셈도 이런 식으로 시계나라에서 잘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렸기 때문에 덧셈 곱셈 뺄셈, 덧셈 뺄셈 곱셈에 대해서는 현실 세계에서의 계산과 시계나라에서의 계산이 그렇게 다르지가 않아요. 근데 의문이 하나 들죠. 무슨 의문이 드냐, 그럼 현실 세계에서 나눗셈을 하고 싶으면 어떡하지? 현실 세계에서 나눗셈을 하고 싶어요. 현실 세계에서 나눗셈을 하고 싶은데 이 수들이 너무 커서 시계나라로 일단 한번 옮기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셨듯이 시계나라에서 옮겨서 얘네들을 나눗셈 하는 거는 이거 뭐 약간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현실 세계의 결과랑 심지어 나눗셈이 아예 안 될 수도 있어요. 정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경우가 존재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시계나라에서의 나눗셈, 즉 현실 세계에서 나눗셈을 시계나라에서 수행하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 그거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나누기 b, 현실 세계에서 a 나누기 b가 어떤 값인지 알고 싶어요. 얘가 어떤 값인지 알고 싶어요. 네, 현실 세계에서 a 나누기 b가 시계나라에서 어떤 값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실을 아냐면, 그리고 이제 아까 곱셈력을 구하는 게 우리의 두 번째, 세 번째 문제, 네 번째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곱셈력을 일단 구할 수 있다고 해볼게요. b에 대한 곱셈력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b에 대한 곱셈력. b에 대한 곱셈력은 우리가 b 스타라고 표기를 할게요. 이렇게 b별, 별이 있으니까 뭔가 멋있어 보이잖아요. 예, b랑 곱해서 1이 되는 수를 우리가 b의 곱셈력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그걸 우리가 b별이라고 표시를 해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현실 세계에서 이제 a 나누기 b가 시계나라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좀 알아보고 싶어요. 그쵸? 그러니까 현실 세계니까 이걸 이렇게 a 나누기 b를 한 결과가 이제 c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거는 시계나라에서도 뭔가 이 계산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쵸? 그러면 시계나라에서 이 값이 얼마가 될지를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양변에다가 b를 곱해요. b를 곱해요. 이거는 할 수 있어요. 곱셈은 시계나라에서 잘 정의된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누기 b 곱하기 b를 했기 때문에 이거 진짜 현실 세계로 이렇게 갖고 가면은 얘네 둘 지워져서 1이 되겠죠? 그래서 a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뭘 하면 되냐? 양변에
B 스타를 곱해볼게요. 양변에 B 스타를 곱해볼게요. 이렇게. 자, 그런데 곱셈에 대해서 결합법칙이 성립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얘네들을 지워줄 수가 있습니다. 1로 지워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얘네 두 개 곱하면 1이 되니까. 그러면 이거 결국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모두 C가 아닌데. 아이고 죄송해요. 이 C랑 이 C랑 다른데 K라고 할게요. 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모듈러 세계에서, 즉 식의 나라에서 나눗셈을 하고 싶으면 A 나누기 B를 하는 대신에 A에다가 B의 곱셈력을 곱하면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A에다가 B의 곱셈력을 곱하면 됩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곱셈력을 유식하게 곱셈에 대한 B의 역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중학교 때 배웠죠. 곱셈에 대한 B의 역원. 현실 세계에서는 곱셈에 대한 B의 역원이 항상 역수꼴이 돼요. 현실 세계에서 4로 나누고 싶어요. 6을 4로 나누고 싶으면 4로 나누는 대신에 뭐 곱해요? 4분의 1 곱하죠. 모듈러 세계에서는 이게 아니고, 만약에 모듈러 세계에서 4로 나누고 싶다. 그러면 4에 대한 곱셈의 역원을 곱하는 거예요. 진짜 그런지 한번 해볼까요? 현실 세계에서 8 나누기 4를 하고 싶어요. 모듈러 세계에서도 일단 8 나누기 4를 하고 싶다고 해볼게요. 현실 세계에서 답은 2죠? 모듈러 세계에서도 답이 2가 나오도록 하고 싶은 거예요. 모듈러 7에 대해서. 네, 그런데 모듈러 세계에서는 역원을, 곱셈에 대한 역원을 곱한다고 했잖아요. 나누기 4를 하는 대신에. 그러니까 나누기 4를 하는 대신에 4의 역원, 4 스타를 곱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4 스타가 7에 대해서 2라는 사실을 알았죠. 왜냐면 4 곱하기 2는 8이니까. 8 곱하기 2를 하면 얘는 14가 되고 16이 되고, 얘는 14로 나눈 나머지가, 아니 7로 나눈 나머지가 2니까 현실 세계에서 나눗셈과 동일해지죠. 그래서 식의 나라에서 나눗셈을, 오늘 왜 이러지? 죄송합니다. 식의 나라에서 나눗셈을 하고 싶으면 나누기를 하는 대신에 이 수의 곱셈에 대한 역원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나누기를 하려면 곱셈에 대한 역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곱셈에 대한 역원을 구할 거예요. 이제부터 곱셈력을 구할 겁니다. 자, 곱셈에 대한 역원이 존재할 필요충분 조건이 뭐인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곱셈에 대한 역원이 존재하려면 어떤 수 A에 대한 곱셈에 대한 역원, A 스타라고 할게요. 얘가 법 K에 대해서 A에 대한 A의 역원, A 스타가 존재하려면 이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뭔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 A랑 K가 서로서여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반드시 만족해야 돼요. 왜 그러냐? 그거를 알아볼게요. 만약에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고 GCD A, K가 어떤 수 G라고 한번 해볼게요. 예, 그러면 A 곱하기 어떤 수 A 스타가 존재해서 얘가 1이 돼야 되는데 법 K에 대해서, 그러면 A 곱하기 A 스타가 현실 세계에서는 K 곱하기 어떤 큰 X 더하기 1 이런 꼴을 만족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얘는 G의 배수예요. G의 배수. 왜냐면 A가 G의 배수이기 때문에. 이쪽도 G의 배수죠. 그런데 한쪽은 G의 배수인데 한쪽은 G의 배수 더하기 1이에요. 이거 성립할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A랑 K는 반드시 서로서여야 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필요해요. 서로서여야 얘가 일단 존재할 건덕지라도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얘네 둘이 서로서기만 하면 반드시 곱셈에 대한 요건이 존재합니다. 법 K에 대해서. 네, 그걸 지금부터 어떻게 구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n이 만약에 소수라면, 죄송해요. K가 아니고 n이에요. n이라고 쓸게요. 지금부터. 죄송합니다. 네, 만약에 n이 소수라면 A의 곱셈에 대한 요건 A 스타는 페르마의 작은 정리라는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페르마의 작은 정리가 뭐냐? 다음 식을 우리가 페르마의 작은 정리라고 합니다. n이 소수일 때 A의 n-1승은 1이에요. 모드 n.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면 곱셈에 대한 결합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A 곱하기 an-2는 1입니다. 끝났죠?
A에 대한 여건을 구하고 싶잖아요. 이게 페르마의 작은 정리예요. 이게 페르마의 작은 정리예요. 이게 페르마의 소정리 FLT라고 부르는 페르마 소정리고, 페르마 소정리를 이용하면 이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A 곱하기 A의 n-2승이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A랑 곱해서 1이 되는 수를 찾고 있었죠. 그러니까 A의 n-2가 A에 대한 곱셈역이 되는 겁니다. A에 대한 곱셈에 대한 여건이 되는 거예요. 페르마의 작은 정리에 의해서. 네,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그때그때 물어봐 주세요, 저한테. 예, 지금부터 공식이 약간 좀 나올 거라서 혹시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증명은 안 할게요. 페르마 작은 정리. 증명하는 거 재밌는데, 예, 여기는 수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증명은 안 할게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네 번째 문제에서 존재하는 n은 소수일 필요도 없고 합성수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은 n이 합성수라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은 이때는 오일러의 정리를 사용합니다. n이 합성수일 때는 오일러의 정리를 사용해요. 아, 오일러의 정리 되게 많아요. 오일러의 정리라고 검색하면은 뭐 한 5개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합동식과 관련된 오일러 p 함수와 관련된 오일러의 정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일러 p 함수가 나온다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일러 p 함수 아까 제가 정의를 했는데 기억나시나요? 오일러 p의 n이 뭐죠? 얘가 뭔 뜻이죠? n보다 작은? 아니지, n 이하의 n과 서로소인 수의 개수를 우리가 오일러 pn이라고 적을 거예요. 그쵸? 그렇게 정의를 했었죠. 기억나시나요? 오일러의 정리는 뭐냐? 페르마의 정리보다 더 강력합니다. 오일러의 정리는 A의 오일러 pn승이 1이에요. 어디서? 모듈러 n에서. 이건 n이 소수든 합성수이든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n과 a가 서로 소기만 하면 돼요. n과 a가 서로 소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오일러의 정리예요. n과 a가 서로 소일 때 a의 오일러 파이 p승은 오일러 p 함수 n승은 1과 같습니다. 모듈러 n에서. 이게 오일러의 정리예요. 오일러의 정리. 예, 이거 되게 자주 쓰이는 정리예요. 이거 되게 멋있는 정리입니다. 예. 역시나 증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오일러 정리가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페르마의 작은 정리는 그냥 바로 성립해요. 증명할 수 있어요. 왜냐? n은 소수기 때문에 a랑 반드시 서로소죠. a가 그 n의 배수가 아닌 이상. 그 때문에 오일러 정리를 쓸 수 있다. 그러면 a랑 n이 서로소다 라는 뜻이죠. a랑 n이 서로소라면 이제 n이 소수니까 일단 이 사실은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실은 알고 있는 거잖아요. 모듈러 n. 오일러 정리에 의해서 오일러 정리가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n이 소수라면 이걸 계산했을 때 n-1이 나와요. 왜냐? n 이하의 수들 중에서 n 빼고는 전부 n과 서로소일 거잖아요. 서로소가 아니려면 공약수가 있어야 되고, 공약수가 있다는 뜻은 n을 나눈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오일러 정리에 의해서 바로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소수인 n에 대해서는. 얘가 소수라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페르마의 작은 정리를 이용하면 오일러의 정리를 이용하면 페르마의 작은 정리를 증명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오일러의 정리에 의하면 A의 오일러 P 함수 n승은 1이 됩니다. 모듈러 n에서. 똑같아요, 아까랑. 그럼 얘를 쪼개요. A 곱하기 A의 n-1. 즉 다시 말해서 n이 합성수이든 소수든 관계없이 오일러 파이 n을 구해주고 여기서 1을 뺀 것만큼 거듭제곱한 게 a의 곱셈에 대한 여건이더라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a랑 곱해서 1이 되더라.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네, 한번 해볼까요? 아까 4에 대한 곱셈의 여건을 구하고 싶었죠? 법 7에서. 7은 소수기 때문에 뭐 오일러 정리를 써도 상관없는데 그냥 소수기 때문에 바로 7-1은 6. 그러면 얘가 1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면 4에 대한 여건을 구하려면 4의 5승을 해야 되겠죠? 4의 5승을 해서 얘가 1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얘를 구하면 되겠네요. 법 7에서. 얘는 어떻게 구하죠? 4 곱하기 4는 16이니까 16 곱하기 16 곱하기 4고, 얘는 법 7에 대해서 2잖아요. 2 곱하기 2 곱하기 4로 바꾸면 얘는 다시 16이 돼서 법 7에 대해서 2가 되겠네요. 아까 구한 결과랑 일치하죠. 네. 그래서 4에 대한 곱셈의 여건은
2다 모듈러 7에서 라는 사실을 페르마 정리 혹은 페르마 작은 정리 혹은 오일러 정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오일러 정리랑 페르마의 작은 정리를 이용해서 곱셈에 대한 여건을 구하고 싶다. 즉 나눗셈을 할 때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실 세계에서 나누기 K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모듈러 세계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 식의 나라에서는 나누기 K를 하는 대신에 K의 역수를 곱해라. 즉 K의 오일러 파이 n승 마이너스 1을 곱해라. 모두 n일 때. 예. K로 나누고 싶으면 이걸 곱하면 돼요. 현실 세계에서 나누고 싶으면 식의 나라에서는 이걸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 만족해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면 질문을 해주세요. 네, 그러면은 이 오일러의 정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곱셈에 대한 여건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자세한 그 구현은 제가 역시나 코드를 올려드릴게요. 네. 그 약간 구현상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조금 언급을 하고 넘어갈게요. n이 10에 12승까지 주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n이 만약에 소수라면 페르마의 작은 정리에 의해서 a의 n-1승을 해야 돼요. a의 n-2승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얘가 10에 어쩌고 뭐 12승 뭐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는데 12승의 범위를 가질 수가 있는데 얘를 모듈러 10에 12승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구현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현 직접 해보실 분들은 여기를 잘 들어야 돼요. 이 문제에 대해서. 네, 그러면은 A의 거듭제곱을 모듈러 10의 12승에 대해서 해줘야 돼요. 이거 일단 A의 거듭제곱 구하는 거는 우리가 했었죠. 그 디바이드 컨커 제가 저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절반으로 쪼개서 디바이드 컨커를 이용해서 거듭제곱을 구할 수 있다. 그러면 로그 x만에 구할 수가 있더라 라는 거를 제가 저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렇죠. 예, 저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중요한 거는 A의 2분의 x승 이거 구한 건 좋다 이거예요. 여기까지는 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얘랑 또 뭐 곱해야 돼요? A의 2분의 x승이랑 곱해야 되잖아요. 얘를 10의 11승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야 돼요. 그런데 얘 숫자 범위 어디까지죠? 10의 12승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했기 때문에 10의 12승까지죠. 얘도 10의 12승까지죠. 10의 12승 곱하기 10의 12승을 해야 되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지금 오버플로 나잖아요. 왜냐면 롱롱 인티저도 아무리 지가 용해봤자 10의 18승까지밖에 저장을 못해요. 롱롱 인티저도. 그런데 얘도 10의 12승, 얘도 10의 12승까지 가능한다고 하면 얘네 두 개 곱했을 때 오버플로가 일어나잖아요. 10의 24승이 돼갖고. 그러니까 이거 롱롱 인티저, 즉 C++로는 계산을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기 가지도 못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둘 다 롱롱 인티저인데 수의 범위가 10의 12승까지인, 그러니까 10의 12승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고 싶어요. 뭐를? A랑 B를 곱한 결과를. 얘네 두 개를 10의 12승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얘도 10의 12승까지고 얘도 10의 12승까지인데 두 개를 그냥 곱하면 롱롱 인티저에 저장을 못하기 때문에 오버플로우가 일어나죠. 네, 첫 번째 방법 파이썬으로 한다. 예, 파이썬은 짱짱 언어기 때문에 오버플로우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인티저 계산을 쉽게 잘 해줄 수가 있어요. 파이썬을 쓴다. 그런데 나는 죽어도 C++를 써야 되겠다. 저 같은 사람이죠. 예, 파이썬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C++로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서 좀 약간 고민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A에다가 B를 곱하는 대신에 우리가 곱셈은 덧셈으로 바꿀 수가 있죠. 무슨 뜻이냐? 4개의 사탕을 5명의 학생에게 나눠주고 싶어요. 그럼 전체 사탕은 20개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렇게 곱셈을 계산하지 말고 이제 어린 애들은 너는 4개 가져. 너도 4개 가져. 너도 4개 가져. 너도 4개 가져. 너도 4개 가져 해서 사를 5번 더 해서 20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우리도 저 아이디어를 차용해서 A 곱하기 B를 하는 대신에 A를 B번 더하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합니다. 이거 앞에서부터 계속 더하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오버플로우가 안 일어나거든요. 10에 12승에 10에 12승 더하면은 그래봐야 10에 13승 정도밖에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버플로우가 안 일어나요. 앞에서부터 계속 더하다가 나누기를 계속하면은, 그러니까 그 나머지 연산을 계속하면은 오버플로우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때는 또 뭐가 문제냐? B번 더했기 때문에 B만큼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러면 약간 또 안 되잖아요. B가 10에 12승인데 10에 12승만큼 어떻게 하냐? 어떻게 더하냐? 다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제곱을 디바이드 컨커로 구했죠? a 곱하기 점점점 a를 b번한 거를 디바이드 컨커로 구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거 가능한 이유는 곱셈에 대한 결합법칙이 성립했기 때문에입니다. 덧셈도 결합법칙이 성립하죠. 그래서 a를 b번 더하는 이 결과를 역시 똑같이 디바이드 컨커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반반 쪼개서. 뭐 대신 시간은 로그 b만큼이 걸리겠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버플로우에 걱정 없이 a 곱하기 b를 계산하실 수가 있어요. 예, 자세한 구현은 제가 역시 코드를 첨부해 드릴 테니까 그거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n이 소수일 때는 페르마의 작은 정리를 이용하고 n이 합성수일 때는 오일러의 정리를 이용합니다. 물론 n이 소수든 합성수든 상관없이 오일러의 정리를 이용하면 돼요. 왜냐면 n이 소수일 때는 오일러 파이 n이 n-1이 될 테니까. 예. 그러니까 뭐 언제나 오일러의 정리를 사용하면 되긴 하는데, 예, 페르마의 작은 정리가 이렇게 멋있는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n이 소수일 때는 우리가 페르마의 작은 정리를 써주도록 합시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뭐 질문 해주세요. 모르는 거 있으시면은. 네, 뭐 나중에 슬랙으로 질문하셔도 되는데 그냥 뭐 이왕 이렇게 실시간 소통하고 있는 거 예, 저만 말하고 있기도 뻘쭘하니까 질문해 주시면은 예, 제가 기쁜 마음으로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지금 n이 합성시일 때 오일러 파이 함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 오일러 파이 함수 구하는 거 만만치가 않아요. 이거 사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거 소인수분해야 되잖아요. 소인수분해 하려면 루트 n개만큼의 수들을 다 봐야 돼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10의 12승까지 범위의 수를 소인수분해하고 싶어요. 그러면 적어도 얘네들까지 중에서 소인수가 누구 있니 하고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계속 나누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루트 n만큼의 시간이 걸려요. 이거 거듭제곱하는 데는 로그 n이면 됐는데 이거 루트를 씌워서 소인수분해를 하려고 보니까 루트 n만큼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거 좀 약간 그렇잖아요. 거듭제곱은 지금 로그만에 할 수 있는데 지금 거듭제곱 하기 위해 소인수분해 때문에 지금 오일러 파이 함수 이거 구하는 것 때문에 루트 n만큼의 시간을 따로 써야 돼요. 좀 그렇죠. 그래서 사실 페르마의 작은 정리가 좋은 겁니다. n이 소수일 때는 아무것도 없이 n-1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뭐 5일 만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n-1은. 네, 뭐 아무튼 그래서 n이 합성수일 때 좀 더 잘하고 싶어요. 뭐 앞에 문제는 n이 합성수일 때 그냥 할 수 있긴 합니다. 예, 뭐 루트 10에 12승 해봤자 10에 6승이기 때문에 예, 앞에 문제는 그냥 오일러 p 함수 이용해서 하시면 되는데 좀 더 잘하고 싶어요. n이 합성수일 때 a에 대한 곱셈에 대한 여건 a 스타를 좀 더 잘 구하고 싶습니다. 모듈러 n에 대해. 예,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뭘 생각할 거냐? 유클리드 호재법을 생각할 겁니다. 뜬금없이? 갑자기? 네, 그래요. 갑자기 뜬금없이 유클리드 호재법을 생각할 거예요. 이걸 이용하면 a에 대한 여건을 알 수가 있어요. 진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일단 저희가 처음에 조건으로서 GCD a, n은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a랑 n의 최대 공약수는 1이에요. 자, 일단 이 사실을 마음에 새겨두시고 유클리드 호재법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84랑 12로 했었죠. 84랑 12. 84랑 24로 했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84를 24로 나눈 나머지를 구했어요. GCD 12,24. 그리고 두 번째는 24를 12로 나눈 나머지를 구했죠. GCD 12,0. 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10이다 라고 썼는데 이거 지금 자세히 보니까 10이라는 수들의 모든 수가 배수예요. 여기 등장하는 이 유클리드 호재법 상에 등장하는 모든 수들이 12의 배수가 됩니다. 이거는 근데 조금만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 가운데 나오는 모든 애들은 GCD 뭐의 꼴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전부 다 12로 동일하대요. 그렇다는 뜻은 얘도 12의 배수, 얘도 12의 배수, 12의 배수, 12의 배수, 12의 배수, 12의 배수라는 뜻이죠. 그래서 유클리드 호재법 상에 나오는 모든 수들을 최대 공약수 곱하기 얼마 이 꼴로 쓸 수가 있습니다. 예, 좀 더 수식적으로 적어볼게요. 처음에 A랑 B로 시작했을 때 A는 B 곱하기 Q0 몫이죠. 더하기 R0 이렇게 시작했다고 해봅시다. Q0랑 R0로 시작했어요. 몫과 나머지로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은 뭐냐? B는
R0 곱하기 Q1 더하기 R1 이렇게 갔었죠. 그러면 또 뭐 해요? 여기서 R0는 R1 곱하기 Q2 더하기 R2 이렇게 썼었네요. 점점점점 가서 언제 끝나냐? RK는 RK 더하기 1 곱하기 RK 더하기 QK 더하기 2 더하기 RK 더하기 2 이때 유클리드 호집법이 끝났다고 해봅시다. 다시 말해서 얘가 0이 됐다는 뜻이죠. 얘가 0이 되면 끝나잖아요. 예, 이렇게 끝났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 이 RK 더하기 1 얘의 모든 배수가 된다는 거예요. RK도 얘의 배수가 되고 얘의 배수가 되고 얘의 배수가 되고 얘의 배수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단계로서 이런 여기로 따지면 24는 12 곱하기 2 더하기 0 이런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모든 수의 배수가 됩니다. 이 앞에 붙어있는 모든 수들의 배수가 돼요. 예, 그러면은 어떠한 특정 단계에서 Ri는 지금 Ri 더하기 1 곱하기 Qi 더하기 2 더하기 Ri 더하기 2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이 특정 단계 하나를 가지고 오면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처음에는 잠시만요. 예. 그래서 이 사실을 이용해서 다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이 모든 Q0, R0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모든 수들을 다 A의 배수 곱하기 그러니까 A의 배수 더하기 B의 배수 이런 꼴로 다 쓸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모든 수들을 모조리 다 그렇게 쓸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여기도 볼게요. 12 어떻게 나왔어요? 84 빼기 24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나왔잖아요. 이렇게 나온 게 10이에요. 24는 그냥 24 곱하기 1이고 근데 항상 나머지 연산만 했기 때문에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수들이 다 A 곱하기 얼마 B 곱하기 얼마 물론 빼기가 돼도 돼요. 예, 이런 꼴로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뭐 그렇게 쓸 수 있다고 치고 진짠진 모르겠는데 뭐 RI를 그렇게 써볼게요. A 곱하기 얼마 꼴로 쓸 수 있다고 했어요. SI B 곱하기 얼마 꼴로 쓸 수 있다고 했어요. TI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해봅시다. SI랑 TI가 각각 이렇게 돼 있다고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이거를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해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SI, TI에 대한 식을 알 수가 있어요. RI-2는 RI-1 곱하기 QI 더하기 2 QI 더하기 RI 이렇게 되죠? 이거 다 넣어볼게요. 그러면 A 곱하기 SI-2 더하기 B 곱하기 TI-2는 A 곱하기 SI-1 더하기 B 곱하기 TI-1 곱하기 QI 더하기 A 곱하기 힘들다 더하기 B 곱하기 TI 예 이렇게 되겠죠. 그냥 얘 남기고 그냥 다 정리해봐요. 이렇게 넘겨서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SI는 뭐가 되냐 이거 직접 해보세요. SI-2 빼기 SI-1 곱하기 QI 이렇게 되고요. TI는 뭐가 되냐 TI-2 빼기 TI-1 곱하기 QI가 됩니다. 이거 다 알 수 있는 값들이잖아요. 이거 알 수 있고 이거 알 수 있고 이거 알 수 있고 이거 알 수 있고 이것도 알 수 있죠. 이거 그냥 A 나누기 B를 한 몫이잖아요. 아니지 그 I번째 등장하는 이 RI와 RI-1을 나눈 몫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값들을 다 구할 수 있어서 SI랑 TI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최종적으로는 어떤 꼴이 나오냐? A랑 B의 GCD가 G였어요. 그럼 우리가 뭘 구할 수 있어요? A 곱하기 S 더하기 B 곱하기 T를 해서 G가 나오는 이러한 형태의 S랑 T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이거랑 무슨 상관이냐? 이거랑 무슨 상관이냐? 곱셈에 대한 요건이랑 무슨 상관이냐? 제가 아까 전에 A랑 N이 서로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 기억에 갖고 계시죠? 그럼 뭔진 모르겠는데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A 곱하기 S 더하기 B 곱하기 T N 곱하기 T겠네요. N 곱하기 T를 한 게 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럼 여기서 뭘 하냐? 이때 양변에 모듈러를 취해줍니다.
n을 나눈 나머지를 생각해봐요. 양변을. 그러면 이쪽을 n으로 나눈 나머지는 a 곱하기 s가 될 거예요. 왜냐면 얘가 날아가니까. 이쪽을 n으로 나눈 나머지는 당연히 1이겠죠. 모듈러 n. 유클리드 호재법만 했을 뿐인데 a에 대한 곱셈력을 알아낼 수가 있었어요. 아, 너무 신기하죠. 예, 그래서 유클리드 호재법에다가 이러한 r, q, t, r, q, s, t 이런 애들까지 전부 다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확장된 유클리드 호재법이라고 불러요. 유클리드 호재법에다가 변수 몇 개만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래서 유클리드 호재법이 확장됐다. 그래서 이걸 확장된 유클리드 호재법이라고 부릅니다. 예, 이 확장된 유클리드 호재법을 이용하면 우리가 a에 대한 곱셈력을 이렇게 유클리드 호재법만으로도 결과만으로도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 역시 자세한 구현은 제가 코드로 올려드릴게요. 예, 뭐 구현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뭐 중요하긴 한데 예, 그 코드를 보고 어떤 식으로 구현하면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래서 이 유클리드 호재법, 확장된 유클리드 호재법은 곱셈의 여건을 구하는 것 말고도 예, 다양한 응용 문제가 존재합니다. 예, 그 응용 문제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제. 예, 5번째 문제는 이렇습니다. 문제가 좀 기네요. 2분을 드릴게요. 한번 같이 읽어보고 어떻게 유클리드 호재법을 이용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세요. 확장된 유클리드 호재법. 예, 질문 있으면 질문 언제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같이 읽어볼게요. 일단 K명이 참가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파티에는 K명이 참가합니다. 그래서 캔디를 전체 구매했을 때 KX 더하기 1개를 구매하고 싶어요. 전체 캔디는, 전체 사탕은 KX 더하기 1개를 구매하고 싶어요. X는 자연수겠죠? 왜냐면 K명한테 다 나눠줘야 되니까 사탕 반으로 쪼개서 나눠줄 순 없잖아요. 그리고 사탕은 봉지 단위로 판매합니다. 한 봉지에는 사탕이 C개가 들어있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KX 더하기 1이 CN 이제 이런 꼴이 되도록 하고 싶다. 아이고 죄송해요. 현실 세계에서 이런 꼴이 되도록 하고 싶다.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네요. 예, 그래서 만약에 파티에 3명이 참가하고 예, 파티에 3명이 참가하고 아 잠시만요. 이거 좀 뭔가 이상한데 예, 파티에 3명이 참가하고 사탕이 총 한 봉지에 13개가 들어있다 라고 하면은 한 봉지만 사면 3 곱하기 4 더하기 1이 되니까 예, 이거를 만족할 수가 있게 되겠죠. 네, 문제 이해 다 되셨나요? 읽어보셨나요, 문제? 네, 핵심은 일단 사탕은 전부 다 합쳐서 KX 더하기 1개를 사야 되고 그런데 봉지에는 C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C의 배수 중에서 KX 더하기 1꼴을 만족하는 애가 뭐가 있겠느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탕 봉지는 한 개에 C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N개의 사탕 봉지를 사면 전체 사탕은 C에 N개가 되겠죠. 그런데 얘가 전체 파티에는 K명이 오고 얘네들한테 X개만큼을 나눠준다고 하면 이때 한 개가 남도록 하고 싶은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는 알 수 있었어요. 그쵸? 예. 그럼 한번 또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사탕이 한 봉지에 하나씩 밖에 안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이건 되게 쉽죠. 사람이 K명 온다 그랬으니까 K 더하기 1개 사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K 더하기 1개 사면은 사탕도 K 더하기 1개가 들어있을 테니까 이거는 정말 쉬운 케이스죠. 그 다음에 만약에 사람이 한 명만 와요. 친구가 없어서 사람이 한 명만 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한 명만 오면 어떤 사탕 봉지를 사더라도 물론 한 개짜리를 사면 안 되겠죠. 한 개짜리를 사면 안 되고 한 개짜리 사도 되나? 예, X는 자연수니까 안 되네요. 예. 사탕 봉지가 몇 개 있든지 관계없이
그냥 이 한 봉지만 사면 한 개 들어있을 땐 두 봉지를 사고 나머지 경우에는 한 봉지만 사면 이때는 언제나 kx 더하기 1꼴을 만족할 수 있겠네요. 한 명한테는 언제나 나눠줄 수가 있으니까 자연수의 사탕을. 그렇죠.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c가 1이 아니거나 k가 1이 아닌 경우 이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즉 c랑 k가 전부 다 2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양변을 k로 나눈 나머지를 생각해 볼까요? 양변을 k로 나눈 나머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좌변은 어떻게 되냐? cn이 됩니다. 여전히 cn. 우변은 어떻게 되죠? 1이 되죠. 우리는 어떤 값을 알고 있죠? c라는 값을 알고 있고 k라는 값을 알고 있습니다. 뭘 구하고 싶어요? 사탕을 몇 봉지 구매할 거니?를 알고 싶은 거죠. 예, 바로 나왔죠. c를 알고 있고 n을 구하고 싶어요. 그런데 얘는 모듈러 k로 법 k에 대해서 c에 대해서 c 곱하기 n이 1이 되는 친구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뭐예요? n이 c의 k에 대한 곱셈력, 곱셈의 여건. 이 되는 거죠. c 스타, 우리가 지금까지 구했던 c 스타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이제 뭘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확장된 유클리드 호재법으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일단 그 전에 GCD C,K가 1인지 아닌지 먼저 체크해야 돼요. 얘가 1이 아니라면 뭔 수를 써도 N개를 구매했을 때 사탕이 한 개가 남도록 할 수는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GCD CK가 일단 서로 소인지 먼저 체크를 해주시고, 만약에 서로 소라면 이때부터 확장된 유클리드 호재법을 이용해서 각각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수들이 C 곱하기 S 더하기 K 곱하기 T 이런 꼴로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이게 1이 되는 이러한 S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때 물론 S는 1 이상의 수여야 되고요. T는 마이너스여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얘를 옮겼을 때 양수가 되니까. 네, 그래서 확장된 유클리드 호재법을 이용해서 이 문제 역시 잘 풀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변수가 n이죠. 그리고 c를 알고 있죠. 그래서 cn은 1, k도 알고 있어요. 이게 변수고 이게 알고 있는 값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ax는 b.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현실 세계에서. 이런 모양이랑 똑같은 형태잖아요. 변수가 있고 알고 있는 값 등호. 예, 그래서 이런 식을 우리가 등식이 아니고 합동식이라고 부릅니다. 합동식. 이건 우리가 등식 내지는 식이라고 부르잖아요. 1차식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1차 방정식 이렇게 부르죠. 이 x를 찾는 이런 문제들을. 이러한 조건에 만족하는 변수 n을 찾는 문제를 우리가 1차 합동식 혹은 선형 합동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선형 합동식을 풀 때는 우리가 확장된 유클리드 호재법을 이용해서 풀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만약에 CN은 2다 모듈러 K 이런 선형 합동식을 풀고 싶으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CS 더하기 KT가 1을 만족하는 일단 S랑 T를 찾아요. 그 다음에 양변에 2배를 해주시면 됩니다. C 곱하기 ES 더하기 K 곱하기 ET는 2가 되겠죠? 그러면은 ES 이 값이 모듈러 K로 2가 됩니다. 그래서 양변에 이 원하는 B만큼 AX는 B랑 합동이다. 이때 B만큼 양변에 곱해주시면 원하는 값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선형 합동식을 풀 때는 이렇게 유클리드 호재법, 확장된 유클리드 호재법을 이용해서 풀게 되는데요. 예, 이 유클리드 호재법을 이용하면 빠른 시간 안에 선형 합동식의 해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수해가 갖는 범위에 주의하세요. 이 S는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네. 그래서 1보다 크거나 같을 때까지 항상 이 S에다가 처음에 있는 C를 계속 더해줍니다. 왜냐면 C를 더해도 결과적으로 모듈러 값은 변하지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다가 계속 C를 더해주고 그만큼 이제 T가 조정된다는 사실을 아니까 예, 우리가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까지 혹시? 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문제가 적은데 약간 어려운 문제들로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여기 좀 아마 이런 식으로 잘리게 될 텐데, 예, 나중에 자료를 보고 확인을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들은 이제 제가 다뤘던 문제고, 수업 시간에 다뤘던 문제고, 이제 여기 있는 문제는 이제 아마 곱셈의 역원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있어요. 곱셈의 역원. 그리고 이 문제랑 이 문제는 곱셈의 역원이 아니고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의 성질, 이런 걸 이용해서 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정수론이에요. 이 두 문제는. 여기 있는 문제들은 약간 챌린징한 문제들을 제가 모아놨어요. 여기 있는 문제들은 풀다가 모르시면 물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수식으로 쓴 다음에, 예, 한 번씩 다 어떤 식이 될까, 이거를 고민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 문제가 좀 어려워요. 이 문제 어려워요. 이 문제는 약간 힌트를 드리자면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를 이용해서 풀게 됩니다. 네, 이 문제는 이제 오일러 정리 적절히 이용하시면 되고요. 네, 이 문제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수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수식을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제가 준비한 세미나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뭐 8시부터 갑자기 10시에 해갖고 좀 피곤하시죠? 네, 저도 약간 피곤하긴 하네요. 네, 지금 이 시간까지 또 제 세미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모르는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슬랙으로 물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은 이제 나가셔도 되고, 제가 강의 자료는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와 같이.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제가 뭐 한 5분 정도 더 여기에 있을게요. 네, 질문 없으신 분들은 나가셔도 되고,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